예, 오늘은요, 2013년 9월 26일 날 시행했던 소방 관계법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지를 한 표지의 바탕색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제 위험물 시설이 있는데요. 위험물 시설. 이 위험물 시설에는 제조소 등이라고 그러죠.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은 제조소하고 저장소, 그 다음에 취급소, 이렇게 이제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조소 등에는 이러한 위험물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물 제조소 같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표지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기는 위험물 제조소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표지도 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지금 우리 문제는 바탕색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탕색은 뭐냐? 바탕색은요, 백색입니다. 백색이고요. 글자는 흑색으로 적어야 돼요. 글자는 흑색으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의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표지 크기는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는 0.6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가로 세로 길이가 최소 단위가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로가 이제 0.3으로 하면 되겠고, 그죠? 요게 이제 0.6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0.3, 0.6 이상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이제 0.3, 0.6, 30cm, 60cm 이상 되는 그런 표지에다가 흰색 바탕에다가 검은색으로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적어놔요. 그게 이제 위험물 제조소에 관한 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는 바탕색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백색 바탕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조사 전담 부서의 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아닌 것을 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조사 전담 부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조사 전담 부서요. 이 이제 화재조사라고 하는 거는 소방대가 하는 소방 업무 중에 하나예요. 하나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화재에 대해서는 먼저 화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게 경계고요. 그래서 불이 나면 어때요? 그걸 진압을 해야 돼요. 진압을 해야 되고, 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구조를 해서 구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소방 활동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 중에서요, 소방대가 할 때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조사가 들어가요. 조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화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조사는 소방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반적인 행위들은 건물의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도 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우리 건물에 불이 나면은 우리는 어때요? 얼른 불을 끄야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구조 활동이나 구급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조사는 우리는 어때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는 전담 부서라는 게 이제 소방서에 설치가 되는데, 그 전담 부서의 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 역시 법률에 다 정해놨습니다. 그냥 되는 것은 어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보면요, 그 업무의 내용이 5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화재조사를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부서장이니까. 그리고 화재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 형성에 관한 사항,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법률에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하는 업무 내용이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갑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중에서 경보설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소방시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방시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거의 매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소방시설은 전부 5가지 설비로 구성되어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설비가 있습니다. 경보설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들을 때는 저런 게 있나 이렇게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소화 경보설비가 있고요. 다음에 피난설비가 있습니다. 피난설비. 다음에 소화용수설비가 있고요. 소화용수설비.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가 있습니다.
소활동 설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5개의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건 문제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5개 중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화활동설비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소화활동설비. 지금 이제 문제는 경보설비가 아닌 거 됐거든요. 왜 소화활동설비를 기억해야 되느냐? 경보설비가 아닌 것 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콘센트 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상콘센트가 뭐냐면 소화활동설비예요. 그래서 거의 문제 답은요, 소화활동설비가 나와요. 소활동설비는 전부 6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6개를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그죠? 자, 6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지금 이제 해설에는 그게 안 돼 있는데, 여기다 적어 드립니다. 제일 먼저 소활동설비에서는 연결 송수관 설비라는 게 있어요. 연결, 송수관 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 설비가 있어요. 연결 살수 설비.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가 있습니다. 연소 방지 설비.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있어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요. 그 다음에 재연 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는 항상 소방시설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답으로 나와요. 답으로. 또 어떤 경우는 다음 중 소화활동 설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비상 콘센트 설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활동 설비 6가지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방시설의 종류 5가지인데, 이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있어요. 별표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2014년 7월 7일 날 개정이 되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정해져 있던 소방시설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앞으로도 기존에도 계속 문제가 나왔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3부 문제는요, 표시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부 문제 갑니다. 4부 문제는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관련 법은 항상 마지막 부분에요.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냐면은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벌칙 규정이. 그래서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벌칙에는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있고요. 징역형. 그다음에 벌금형이 있어요. 벌금형. 이런 것들은 행정형벌이라 그래요. 행정형벌. 그래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했기 때문에 또는 할 때는요, 징역형을 해도 되고 벌금형을 해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기준은 이제 여기다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징역형을 할 때는 1년 이하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벌금형은 얼마냐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징역형은 1년까지 징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제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입니다. 거기는 이제 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전부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걸 위반하게 되면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벌금형하고 유사한 게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징역형하고 비슷한 게 금고형이라는 게 있어요. 금고형. 금고형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벌금은 형벌이고요.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이제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벌이라고 하는 거고, 금고형하고 징역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감옥에 가둬요. 둘 다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는데, 금고형은 가둬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고요. 징역형은 가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형하고 금고형은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하니까 뭐 1번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우리 문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제조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지급하는 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반드시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휘발유 있죠? 휘발유. 휘발유는 이거 위험물입니다. 위험물인데, 휘발유가 갖고 있는 지정수량은 얼마냐면요. 200리터예요. 200리터. 지정수량 200리터예요. 그러면 이 200리터의 휘발유는 한 드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200리터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면요. 지정수량 이상이죠. 200리터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장을 하려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려면요.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휘발유 한 드럼을 우리 집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방본부장이나 서장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에 보면요. 제수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수소 등을 설치한 자,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 안 외워도 됩니다. 다 안 외워도 되고요. 지금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수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했을 때 얼마냐 이거죠? 그죠? 그거 하나만 외우세요. 그거 하나만 외우고, 다음번에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기억의 양을 늘려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달라들었다가 하나도 못 외워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합니다. 하나만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5번 문제는 제1종 판매 지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위험물 제조소 등 이렇게 했을 때, 제조소 등이라고 했을 때, 이 제조소 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제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소가 있고, 취급소가 있습니다. 취급소요. 제조소는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밖에 없고, 저장소는 전부 8가지 형태가 있어요. 8가지 형태가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그 다음에 탱크가 들어가요. 옥내 탱크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취급소잖아요. 취급소는 4가지가 있어요. 취급소는 4가지가요. 4가지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이제 많이 아는 거 우리 주유소요. 주유취급소요. 주유취급소.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요.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요.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 자,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제일 문제가 잘 되는 게 주유취급소예요. 주유취급소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판매취급소예요. 판매취급소인데 이 판매취급소는요. 판매취급소는 1종하고 2종으로 나뉘어져요. 1종하고 2종하고요. 1종, 2종의 차이는 뭐냐면은 판매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지정수량의 배수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지정수량의 배수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1종은 지정수량의 20배고요. 20배 이하입니다. 2종은요.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예요. 40배 이하. 그래서 2종이 더 많은 위험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1종보다는 2종이 어때요? 기준이 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종 판매 취급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판매 취급소에는 우리가 위험물을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인트 가게라든지 또는 뭐 기름을 조그만 용기에 담아서 파는 가게 뭐 이런 건데 주로 이제 페인트 가게일 확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배합실이라는 게 나와요. 배합실. 배합실은 요거하고 위험을 때 혼합하는 거죠. 혼합하는 거. 그래서 이 배합실이라는 개념은요, 거의 이제 페인트 가게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배합실. 그래서 판매 취급소는 시험 문제가 뭐가 잘 나오느냐? 배합실이 잘 나옵니다. 배합실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배합을 하겠어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져 있던 것을 다른 용기에 이렇게 퍼내겠죠, 그죠? 퍼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공기하고 접촉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저마운이 가해지면 어때요?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배합실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매 취급소 하면은 시험 문제는요, 1종하고 2종하고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배합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배합실에 대한 기준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요, 그 뒤에 해설 한번 보세요. 위험물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4입니다. 그죠? 배합실의 바닥 면적은 6에서 얼마입니까? 15입니다. 크면 어때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6 내지 15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뭐 15제곱미터 해봐야 3평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3평이 아니라 한 5평 되네. 그죠? 그 다음에 내화구조 또는 불연제로 된 벽으로 구해야 되겠다. 여기서 발생한 위험물이 다른 곳에 옮겨가면 어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화구조 했는데, 내화구조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불이 나더라도 옆방에 옮겨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한 구조로 해서, 자, 페인트를 옮겨 담다가 페인트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게 바닥에 경사가 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가겠죠? 흘러갑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침투하지 않고요. 적당한 경사를 둬서 지배 설비를 해야 되겠다. 이 안에 이제 스며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이럴 때 경사를 줘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지배 설비를 해야 되겠다.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의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갑종 방화문만 설치됩니다. 얼쪽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출입구의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거는데, 출입구에 이제 문턱을 두는 거예요, 문턱을 0.1m 같으면 10cm잖아요, 그죠? 10cm. 그래서 이 문턱을 둬야지만, 이게 위험물이 흘러나와서 어때요? 바깥으로 어때요? 새어나가지 않겠죠, 그죠? 턱에 걸리니까. 그래서 0.1m 이상으로 해야 되겠고,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전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가스는 지붕 위로 이렇게 빼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배합실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판매 취급소에서 위험물질을 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서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게 틀렸는지. 옳은 것은 했거든요. 바닥 면적은 5에서 10 이하니까 틀렸죠. 틀렸고, 출입구의 문턱은 바닥 면적 0.1m 이상으로 할까? 요게 맞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한 구조로 하는 경사가 없는 지뷰 설비가 아니고 경사를 둬야 된다 했습니다. 지뷰 설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기름을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전기는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 방출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벽면에 있는 창으로 방출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요? 지붕으로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 요것도요, 단골 문제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요. 하자 보수 기간. 하자 보수라고 했는데, 자, 그거 뭐냐면요. 하자라는 말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자는 공사를 했는데, 소방시설 공사를 했는데요. 이게 설계도수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보기가 싫은 미관에 문제가 있는 거 다 뭐예요? 다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자는 보기가 문제가 없게끔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는 게 뭐예요? 보수거든요. 보수.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공사업자가 해야 돼요. 공사업자가 문제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공사업자가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업자에게 하자가 발생하면 보수를 하겠다고 보증을 하라고 그래요. 보증. 그게 하자 보수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금액의 3% 정도를 어때요? 보증금으로 이제 예탁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은 이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 말입니다. 얼마나 될까? 소방시설은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겁니다. 2년이냐, 3년이냐. 그래서 요놈은 시험 문제가요, 딱 정해져요. 이제 6번처럼 하자 보수 보증 기간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옳은 것은.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오겠어요? 2년이 아닌 것은, 3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벌써 1번은 틀렸어요. 1년,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1년 틀렸어요. 그러면 2년하고 3년은 어떻게 다른가? 자, 2년은 요거는 2년 동안만 고장 안 나면 하자 아닙니다. 2년 뒤에 나는 고장은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어떤 거냐면 전기장치들이 많아요. 전기장치들은 고장날 게 별로 없어요. 전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 장치들이 있는 것들은 3년이에요. 펌프 같은 거. 펌프는 어때요?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고장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장치가 추가되는 소방시설에 뭐가 있느냐? 경보설비라든지 피난설비예요. 경보설비나 피난설비. 그 다음에 3년짜리 뭐냐면 소화설비.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 아까 우리가 소방시설 5가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면 딱 맞았는데, 이게 이대로 안 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소화 활동 설비가 6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는 게 있어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뭐냐면은 불이 났을 때 지하실 같은 데는 전파가 안 통하니까 소방대가 무전기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무전이 통하라고 전선으로 된 안테나를 미리 깔아 놓는 거예요. 안테나선은. 그게 무선 통신 보조 설비예요.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지만 사실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들어가지만 그게 뭐예요?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2년. 그 다음에 경보 설비 중에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어떻게 구성되느냐?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있어요. 감지기에서 화재를 감지하면은 이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신호를 만드는 발신기가 있어요. 송신기가 있습니다. 송신기가. 그래서 이 송신기가 신호를 보내주면 신호를 받아내는 수신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신호를 중계해주는 중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경보 설비지만 그 시스템이 어때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3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게 나면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봅니다. 자동식 소화기니까 몇 년요? 3년. 그 답이네요. 자동화의 탐지 설비 나왔잖아요? 3년이잖아요, 3년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3년이죠, 그죠? 3년.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1년짜리는 없다, 그죠? 하나 날렸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거 얼마요? 3년이다, 그죠? 2개 날렸고, 그죠?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 답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은요, 2번 정답하면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때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소방시설 관리사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이렇게 했는데, 소방시설 관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소방시설 관리사는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고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응시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격 사유인데,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예요? 검치산자, 한정치산자죠, 그죠? 검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요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결격 사유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고는 감옥에 가두는데 일을 안 시킨다 그랬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벌을 받았고 최소한 2년의 어떤 자숙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이 지나야지만 되는데 2년이 안 지난 사람들은 시험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불행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2년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은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유예기간이라고 해요. 유예기간이라고 그러고, 형이 끝나고 나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2년이죠, 2년. 형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2년이고요. 형의 집행이 완료되고 나서 2년이고, 집행유예는요, 유예기간을 벗어나야 돼요. 유예기간을. 그래서 답이 어떤 게 틀렸어요? 4번이 틀렸죠? 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격 요건에는 결격 사유라는 게 이제 항상 정해지는데, 결격 사유는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뭐가 틀리냐면은, 금고형 또는 징역형, 이런 게 나와요. 금고형, 징역형, 요게 나오는데, 요 차이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두는데, 요거는 일 안 시키고요, 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인데, 그거는 이제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장소요. 불이 있다는 얘기는 이 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점화원이 되는 거거든요. 점화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때요? 규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동식 난로라고 나오거든요. 이동식 난로. 이거 뭐예요? 들고 다니는 난로인데, 이거 이전에요, 이거 이동식 난로 함부로 들고 다니다가 기름 솟고 이래서 불이 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에서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아닌 것은, 그럼 법률에 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나와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지금요 12가지 형태로 나와요. 그 12개의 장소에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동식 난로를요. 자, 먼저 1번에 보면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학원, 3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독서실, 4번에 보시면요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의 영업장,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요 병원, 6번에 보면요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영화상영관, 8번에 공연장, 9번에요 박물관, 그 다음에 10번에 상점, 11번에 가설건축물, 12번에 역터미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불이 났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장소에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에 보니까 학원, 종합병원, 역터미널, 고층 아파트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아파트 나오면 그거 다 답이에요, 아파트. 아파트는요, 왜 이제 소방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봐주느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이제 구조적 특성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에 있는 그 전유 면적이 작아져요. 그래서 아파트는 벽으로 기둥 대신에 벽을 다 둬요. 기둥 대신에 벽요. 이런 벽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력벽이라 그러고, 내력벽. 그래서 아파트는 벽식 구조라 그래요. 기둥이 없는 벽식 구조요. 벽식 구조. 그러면 아파트 한 세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세대와 세대가는 콘크리트 벽으로 어때? 막혀져 있죠? 그래서 불이 나도 이게 콘크리트가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가 이리로 못 옮겨가요. 아파트는 불 나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렇게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 범위가 여기서 발생하더라도 여기에 국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는 제외한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죠. 아파트는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개인의 주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식 난로를 설치했는지 아닌지 감독하기도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아파트가 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에는 소방시설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업에 대해서 규정하는데 시설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도 갖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도 있어야 되겠고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장비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 이 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면요,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제대로 설계했다더라도 공사를 잘못하면 또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공사를 잘 하려고 하는데 감리가 잘 안 돼도 또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을 제대로 영위하는지 안 하는지를 소방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등록을.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소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이 뭐예요? 1번 관리업인데, 이 소방시설업 말고도 업이라고 붙는 표현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방염업이 있어요. 방염업.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업이 있어요. 관리업. 요게 이제 방염업, 관리업 하는 건데요. 문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틀려요.
요거는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소방시설 공사법에서. 요거는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해설에는 요거는 공사법이라고 했고 요거는 시설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법률이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거고, 설계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뭐예요? 공사고요.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설치를 잘 하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게 뭐예요? 감리죠. 그 다음에 방염업이라는 것은 뭐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실내 장식물에다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염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방염업이에요. 방염업이고,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설치된 소방시설이 평소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때요? 점검하고요, 시험하는 게 뭡니까? 관리업입니다. 그래서 방염업, 관리업, 시설업 이렇게 해서, 그래서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5가지 업종이 있어요. 5가지 업종이 있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소방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인적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런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 나머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 소방용수시설 중에서 급수탑의 개폐 밸브는 지상에서 몇 미터 이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소방용수시설이 나옵니다. 소방용수시설. 이 소방용수시설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 그 다음에 급수탑이 있습니다. 급수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수조가 있어요. 저수조. 요 3가지를 소방용수시설이라고 그래요. 지금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급수탑이요. 이 급수탑은 뭐 하는 거냐면은, 불이 나면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잖아요. 출동할 때 이제 소방차에다 물을 가득 싣고 가요. 소방차에다 물을 공급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급수탑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거나 소방서 앞마당에 보면요, 파이프가 이렇게 하나 나와서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급수탑이에요. 그래서 소방차 여기다 갖다 대고요, 이렇게 물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급수탑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물을 열고 잠그는 밸브가 있어야 되겠죠? 밸브가 있어야 돼요. 그 밸브는 저 밑에 있거나 저 위에 있거나 하면 안 되고요. 사람 손에 쉽게 갈 수 있는 높이에 있어야 빨리 이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 높이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 높이가 1.5에서 1.7m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1.5에서 1.7m.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1.5에서 1.7m 하면은 1.5가요.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 사람의 호흡성 위치라 그랬어요. 1.7 같으면 이제 머리 정도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열고 닫을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1.5에서 1.7m 이하, 요것도 이제 잘 나오고, 급수탑은 하나만 더 기억합니다. 이 급수탑의 지름이 얼마가 되느냐? 지름은 100mm입니다. 100mm요. 100mm. 100mm 같으면요, 커요. 큰데, 왜 이렇게 크게 두느냐? 물을 빨리 담아야 되거든요. 물을 빨리 담으려면 어때요? 지름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mm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소방용수시설이고, 소방용수시설은 사실은 저수조에서 문제가 더 잘 나와요. 저수조에서 문제가 더 잘 나오는데, 이 저수조와 관련된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제 그 자료 보면 문제 수두룩하게 있어요. 수두룩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소방용수시설 중에서 급수탑의 개폐 밸브 높이가 얼마냐, 그죠? 1.5에서 1.7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분까지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10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또 11분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